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깨알 검증 세 번째입니다. 더 안 해도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정원 그 트윗 글에 대한 재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등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21만 건에 대한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결국 그 121만 건의 트윗 글이 뭔가 위법하게 수집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라는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자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트위터에 게시한 글과 아이디가 개인정보냐라는 논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이 게시 당시에는 공개되었지만 삭제된 메시지를 빅데이터 업체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그 부분이 또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재판부에서는 추가로 국정원 계정들이 직원들끼리만 팔로잉을 한 건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팔로잉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의 그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는 것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트윗에 남긴 메시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즉시 열람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렇게 트위터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은 이미 국정원에서 트윗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업무를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확인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작성한 글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개인정보였다라고 뒤늦게 항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공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와 공개 트윗은 다수의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SMS 및 당사의 API를 통하여서 광범위한 사용자들과 서비스로 즉시 전달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사진, 영상, 링크 등의 정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귀하는 공개되는 정보에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내용 중에 회원을 가입하게 하는데 기재되는 내용인 개인적인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당연히 비공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국내 빅데이터 업체도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을 수집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인 측에서 트위터 내용이 개인정보여서 위법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을 오히려 지연하려는 내지는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삭제한 데이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삭제한 데이터는 누구나 수집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 트위터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할 당시에 뉴스타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국정원 계정들을 추적하면서 23만 건을 모아서 분석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들 모두 공개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다 확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데이터 전문 업체나 또 개인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트윗 내용은 언제나 실시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도 빅데이터 회사를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점이 사실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을 저희가 확인해 놓은 그 기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계정들의 팔로잉 대상이 전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당연히 이 트윗 계정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내용들, 글들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팔로잉을 하고 팔로워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도 역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정원 직원들 계정 중에 가장 대표 계정인 누들누들과 또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그 오타 부분까지 전파함으로써 실제로 국정원 계정을 발견할 수 있게 기여를 한 그 태산포 계정도 팔로잉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2,829명, 2,342명, 2,772명, 그리고 2,269명 이런 식으로 거의 3,000명은 안 되지만 2,000명 이상의 그런 팔로잉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00% 마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누들누들 대장 계정이죠. 누들누들이 초기에 마파란 계정 40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 계정 402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의 계정이었습니다. 그 40명 중에 보면은 실제로 이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접근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일반 시민들 40명 초기에 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 팔로워 수가 10만, 20만,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누들누들의 글을 한 번만 리트윗을 해도 그게 472만 명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들누들의 글을 보는 팔로워는 우리가 분석한 거는 40개인데 팔로워 수가 2,772명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봐도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리트윗한 글들이 전파된다고 하면 약 3억 3천 명 정도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트윗의 영향력이라는 것, 전파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계정은 대부분의 계정들이 만들어진 직후에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팔로잉을 늘리기에 치중을 했고요. 그리고 1,500명 정도의 팔로워 수가 되면 그 이후로는 RT 계정이나 봇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조직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것이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1차 계정이 383개, 그리고 리트윗 등으로 퍼뜨린 데 사용한 2차 계정은 2,270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계정인 2,270개가 평균 1,500명씩만 팔로잉을 했어도 300만 명에게 동시에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실제로 궁금해하고 있는 국정원 계정들의 팔로워 주요 대상은 일반 국민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팔로워가 많은 영향력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주 타겟이었다라는 것도 저희 분석 결과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트위터 활용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여 그들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국정원 직원들끼리 한 것이 아니고 여당 지지나 야당 비난을 위해서 그런 정치 개선 개입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인
대규모 여론 조작 활동이었다라는 것이 이 규모 분석만으로도 명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는 이 사건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 발표 기사에는 검찰이 어제 재판에서 트윗글이 2,200만 건이었고, 그러나 공소 유지하는 이런 재판 일정에 맞추기가 너무 빠듯해서 그 중에 121만 건만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대선 캠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SNS상의 여론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윗을 한 그 내용 자체가 2천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 수천만 건이 또 밝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끊임없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이 사실 자체가 그대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그런 법률적 분석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